안녕하세요. 강과장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26일 현재 시각은 새벽 1시 41분입니다. 오늘은 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조금 피곤해서 자다가 일어나서 할 거 좀 하다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었는데요. 7월 25일은 월요일이어서 제가 이제 이직을 하고 버니맵 채널로 이직을 하고 나서 첫 이제 제 단독 촬영 일정이 있어가지고 전문가분 두 분을 모시고 촬영을 했습니다. 12시에 한 타임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3시에 한 타임 촬영을 했는데 12시에 촬영을 했던 분은 이제 김현준 대표님이라고 더 퍼블릭 자산운용이라는 자산운용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유퀴즈에도 나오셨던 분이고 심사임당님이랑 주식 좀 아는 선배 거의 1년 반 이상 프로그램을 같이 하셨던 분인데 그분을 모셔서 촬영을 했고 2부 때는 김경필 작가님이라고 조금 짠테크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한 50대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을 각각 촬영을 했습니다. 첫 촬영이어서 혹시라도 제가 좀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자 씨가 같이 참관해서 저의 회사 선배님이죠. 저의 어떻게 보면 사수분입니다. 저한테 인수인계를 계속 또 해주고 계시니까. 원래는 이제 12시에 촬영을 하면 보통 한 11시나 11시 반 정도 이때 출근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첫 촬영이기도 하고 혹시 좀 문제가 생길까봐 무서워서 9시 정도에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 도착하니까 9시 반 정도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일찍 출근을 한 건데 시간 이제 딱 맞춰서 갔다가 문제 생겨서 조급해서 뭔가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내 시간을 조금 더 쓰더라도 스트레스 없이 촬영 준비를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일찍 갔습니다.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고 주마다 업무 시간을 이제 적어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에 맞게 저를 고용한 회사에서 확인을 하고 한 달마다 그 시급에 해당하는 이제 돈을 합쳐가지고 월급으로 지불을 하는 형태인데 이게 시급으로 또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그 업무 시간에 쓰기는 뭐한 그런 업무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참 정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9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해서 놀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장비 세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촬영 전에 필요한 이제 책도 좀 읽고 대본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사실 회사에서는 그 시간까지 인정을 해주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다른 PD님들은 그런 시간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촬영을 또 하시니까 그래서 프리랜서로서의 삶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약간 좀 애매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차라리 그냥 건당 뭔가 페이를 받는다면은 조금 덜 애매할 것 같기도 한데 건당은 아니고 이제 시급이다 보니까 그걸 스스로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지를 그런 것들 스스로 정해야 될 것들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어려움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랬었고 그리고 김현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이니까 주식에 관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조금 여쭤봤고 조금 인상 깊었던 점 2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생활 속에서 주식을 좀 찾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주식을 찾는지 어떤 식으로 보통 평소에 생활을 하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자면 평소에 이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이제 좀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좀 상상해보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도 많이 해보고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그런 게 있대요. 한참 이제 골프가 엄청 유행을 했었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고 비용도 제가 듣기로는 많이 내려가서 비싸기는 하지만 진짜 옛날처럼 막 완전 부자들만 치는 그런 스포츠는 또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골프 인기가 조금 식고 또 테니스로 또 많이 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테니스가 재밌나 보네. 나도 한번 배워볼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보통 하겠죠.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주식 투자를 잘 하려면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깊게 생각을 해보면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골프를 치다가 안 치는 뭐 주변 지인이 있으면 왜 이제 골프를 안 치냐? 아니면은 테니스를 치는 또 지인이 있으면 테니스가 왜 좋아서 치냐? 좀 깊게 계속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 골프를 치다가 테니스로 넘어간 사람은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 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 세상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사람들이 점점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탐구해야 하네. 주식 투자를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김현준 대표님께서는 본인이 이제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산업에 예를 들면 뭐 반도체나 뭐 이런 쪽에는 투자를 또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떠올리면 막 이렇게 핫해질 것들, 뭔가 돈을 많이 벌 것들, 흔히 말하는 메가 트렌드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는 뭐 전기차가 될 수도 있고 뭐 2차 전지, 뭐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거를 공부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또 하다 보면 근데 그런 쪽은 또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일반인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뭐 어떻게 알겠어요? 삼성전자가 뭐 그냥 반도체도 팔고 핸드폰도 팔고 뭐 이 정도는 알아도 그 반도체가 또 어떻게 되고 뭐 종류가 뭐가 있고 1년에 얼마나 팔릴 거고 사실 이런 거를 예측하기가 이제 굉장히 또 어려우니까 네. 그래도 좀 실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제 좋은 기회가 또 생기기도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굉장히 또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바로 또 저도 제 삶에 적용을 해봤죠. 네, 그래서 인터뷰 2건 촬영을 끝내고 윤자 씨가 제가 이제 머니의 첫 데뷔 기념으로 밥을 사준다고 해서 자기가 이번 달에 용돈이 한 8만 원 정도 남았대요. 그래서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비싼 거 한번 먹자 사주겠다 해가지고 족발을 먹으러 갔습니다. 한 3만 4천 원 정도 중짜가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그거랑 막국수 하나랑 해가지고 얼마죠? 그러면 막국수가 11,000원이었으니까 4만 5천 원 정도 하는 건가요? 네. 같이 먹었는데 옆 테이블들을 이제 유심히 한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봤더니 조금 이제 젊은 분들 20대 한 중반 정도 되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술을 족발이랑 같이 드시고 계셨고 거기는 이제 처음처럼을 또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다시 또 왼쪽을 봤더니 이제 좀 넥타이와 양복을 입은 아마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있거나 제 또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네, 그분들은 이제 참이슬을 또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세상 속에서 뭔가 사람들의 취향이 어떤지 관찰을 하는 거구나. 참 재미있구나. 그래서 그 두 테이블만 보고 내린 이제 저희 결론은 젊은 사람들은 참이슬을 처음처럼을 좋아하나 보네. 아니면 한 3, 40대는 참이슬을 먹는구나. 이렇게 굉장히 적은 표본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버렸죠. 그러다가 조금 더 이제 멀리 있는 그런 테이블을 봤는데 거기는 한 20대 정도로 돼 보이는 여성분과 한 30대 정도 돼 보이는 3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 남성분 나이 차이가 좀 나 보였어요. 둘이 술을 먹고 있는데 거긴 또 참이슬을 또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죠. 좀 젊은 사람과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이 같이 먹을 때는 또 어떤 뭐 단계를 거쳐서 술의 종류를 정하는 걸까?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앞으로는 종종 돌아다닐 때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 뭐 약간의 이제 감이 잡히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정도는 약간의 또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또 인상 깊었고, 두 번째 인상 깊었던 거는 정확하게 이제 좀 계산을 할 수 이제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게 괜찮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좋아서 투자를 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뭐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 뭐 그냥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가 앞으로 얼마큼의 이제 매출과 이익을 낼 수 있을지를 내 수준에서 정확하게 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회사만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렸던 게, 요즘에 이제 밥값이 굉장히 비싸지니까 직장인들이 편의점에서 식사를 많이 해결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편의점 투자를 좀 해보면 좋겠다. 뭐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어떻게 투자까지 가야 되냐라고 질문을 또 드렸었는데, 그냥 이제 조금 뭐 많이 팔릴 것 같으니까 보통 사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거든요. 굉장히 단순하게, 물론 주린이의 생각이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그 통계청이었나? 하여튼 뭐 그런 데 가면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외식에다 돈을 뭐 얼마큼 쓰는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자료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그런 외식을 하던 그 사람들이 편의점에다가 이제 돈을 얼마큼 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합리적으로 계속 예측을 좀 해보는 거죠. 상상을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스스로 그 회사가 돈을 얼마큼 벌지를 계산이 되면 투자를 해야 된다. 계산이 안 되면, 사실 안 되는 업종도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뭐 가수들 있는 그런 회사들, 그런 데들은 예를 들면 어떤 뭐 걸그룹이 데뷔를 하면 거기가 뭐 인기가 많고 앞으로 유망해질 것 같고 걔네가 괜찮아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도 사실 그 팀이 얼만큼의 이제 매출을 갖다 줄지 사실 정확하게 계산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테슬라를 투자를 조금 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저는 그냥 지금 사실상 투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제발 올라주세요 하고 이제 기우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도 보통 제가 뭐 그렇게 큰 금액을 투자를 했었던 적은 많진 않지만 뭐 그래도 한 종목에 많을 때는 한 몇백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났던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올해 초부터는 이제 마이너스 났던 그런 종목들도 있긴 한데, 저는 그 회사들이 앞으로 이제 얼마큼의 돈을 벌어들일지에 대한 계산이 사실상 거의 안 돼 있었어요. 아예 안 돼 있었고 잘 몰랐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이 회사의 적정 시가총액을 구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지금의 주가가 적정한지, 그리고 나중에 올랐을 때 얼마 정도에 팔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사실 계산을 하고 미리 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지금까지는 주식 투자를 정말 막 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가지고, 그 두 부분이 굉장히 또 인상 깊어서 오늘 또 상추씨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었고요. 김현주 대표님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유퀴즈에 처음 나왔을 때 봤을 때는 사실 뭔가 좀 사람이 헐렁헐렁 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걸음걸이도 약간 뭔가 삐걱삐걱 되는 느낌이고, 굉장히 표정도 밝으시고 뭔가 굉장히 유쾌하고 이런 느낌이라
그냥 마냥 유쾌하신 분이겠구나. 아니면은 심사임당님도 채널 나왔을 때도 두 분의 케미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냥 되게 밝고 뭔가 그런 분이겠구나 했는데, 또 이제 전문가로 모셔서 또 인터뷰를 또 하다 보니까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확실히 방송에서 보던 모습과는 또 좀 달랐고, 그래도 저랑 이제 같이 카메라가 켜졌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그 제가 방송에서 봤던 그 모습이 예를 들면 100 정도라면, 뭐 100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텐션에 뭐 한 50, 40 정도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이제 또 카메라 꺼지니까 서로 살짝 이제 약간 어색해지는 또 그런 타이밍들이 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생각을 했던 건 그런 식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하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분들과 좀 친해지기도 하고 인맥도 좀 생겨서 예를 들면 제 채널에 모시게 될 수도 있고, 강과장 채널에. 근데 여러 가지로 뭐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던 것도,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인데, 이게 막상 해보니까 그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촬영을 하거든요. 그 사이에 그냥 친분을 쌓기에는 굉장히 또 시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인터뷰이로 오시는 분들이 다들 또 생각이 또 다르실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인터뷰어를 보고 오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인터뷰하는 그 회사를 보고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뭐 책을 홍보하러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개인 브랜드를 좀 홍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라는 사람을 좀 알리기 위해서 뭐 다양하게 오긴 할 텐데, 어쨌든 개인적인 친분까지 만들기에는 시간이 또 굉장히 부족한 시간인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그렇게 막 사람들을 잘 대하고 잘 챙기고 이런 성격은 잘 못 돼요. 그러니까 이제 친한 사람들은 잘 챙깁니다. 잘 챙기는데, 그러니까 굳이 안 친해져도 상관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터뷰를 하러 오시는 그런 인터뷰 분들은 제가 꼭 친해져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막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막 좀 서글서글하게 하고 이런 걸 또 저도 굉장히 못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아니면 기대했던 그런 것들은 제 성격상 얻기가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진행을 오랫동안 더 하다 보면 제 성격이 조금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랫동안 인터뷰를 진행하다가 뭐 회사가 더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뭔가 인터뷰어로서 능력치가 올라가서 인터뷰이들이 선호하는 인터뷰어가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와 인터뷰했을 때 본인들이 얻는 게 점점점 더 커진다고 생각하면 저한테 조금 더 호의적으로 대하고, 아니면 사적으로 조금 더 친밀도를, 그러니까 친분을 가지려고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상황, 현재 상황에 저의 능력과 저라는 사람에 대한 그냥 매력도와 그런 것들을, 그 저의 성격과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인터뷰 하러 오시는 분과 단기간에 그렇게 친해지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심사임당님 같은 경우도 본인 채널에서 인터뷰를 또 많이 하셨었지만, 제가 볼 때 심사임당님은 이미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또 성공을 또 하신 분이고,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할 수는 아마 없지 않을까. 인터뷰이들 입장에서 강 과장과 뭔가 친분을 가졌을 때 나한테 떨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의문을 좀 아마 가지실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실력을 쌓고 저라는 사람들에 대한 브랜드의 가치를 빨리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말하면서도 모르겠네요. 저의 느낌이 전달이 되셨는지. 네. 네, 물 한잔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김경필 작가님을 인터뷰를 했는데, 아마 유튜브 쳐보시면 이제 많이 나오실 텐데, 굉장히 유명한 이제 경제 재테크 강사님이시고, 이분 같은 경우는 또 김현준 대표님이랑은 이제 조금 많이 달랐어요. 그냥 영상에서 봤던, 그러니까 방송에서 봤던 그 이미지에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방송에서 봤던 텐션이 100이라고 하면은 그냥 거의 100 같았어요. 뭔가 조금 더 뭐랄까, 방송을 워낙 또 많이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방송을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방송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좀 잘 아시는 분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이분이 또 해주셨던 말씀 중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요즘에 이제 사실 점점 의학 기술도 발전하고 하다 보면은 수명이 이제 점점 길어질 수 있잖아요. 나중에는 진짜 우리가 뭐 100살 넘게, 뭐 120살까지도 살 수 있다, 이런 또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사실 제가 지금 이제 30대 후반이니까 제가 한 100살쯤 됐다고 치면 앞으로 한 60년 후잖아요. 60년 후면은 기술이 진짜 더 발전해서 생명이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좀 고민이 많거든요. 너무 일찍 고민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비참한 노후를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의외의 답변이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신선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보통 이제 50대 정도에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50대나 한 60대 정도. 근데 뭐 한 8, 90대가 되면은 사실 육체적으로 좀 힘들어서 이제 노동을 하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긴 한데, 보통 50대, 60대 정도에 은퇴를 하고 70대 정도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가 평생 재미있게 하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세컨 잡을 계속 찾으려고 이제 좀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그냥 은퇴하고 마냥 놀면 되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또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주말이 행복한 건 평일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건 이제 고통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건데, 그냥 아예 은퇴를 해서 일을 안 한다고 절대로 그냥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을 거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공감이 됐던 게, 저희 아버지께서도 평생 이제 그냥 일만 하셨고 취미생활 같은 게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한 60대 이제 넘어가시면서 일을 조금 줄이시고 이제 사실상 은퇴를 하셨는데, 어머님 말씀을 좀 빌리자면, 뭔가 하여튼 되게 생각보다 쉬는 거를 힘들어 한다. 조금 지루해하고, 이런 말씀을 좀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제 입장에서 또 가만히 또 생각을 또 해보자면, 예전에 회사 월급이 좀 밀려가지고 회사에서 한 달인가 2달 정도 그냥 집에서 좀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쉬면은 또 그냥 마냥 행복만 할 것 같긴 한데, 물론 그때는 월급이 또 밀리고 해서 조금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뭔가 그냥 쉰다고 해서 그냥 마냥 행복한 느낌이 또 들진 않더라고요.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쉴 때의 그런 느낌은 사실 전혀 들진 않았고, 처음에 물론 한 1, 2주는 좋긴 했는데 계속 좀 쉬다 보니까
그래서 김경필 작가님께서 하신 말씀도 세컨 잡을 꼭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또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듣고 느꼈던 그 느낌을 지금 정확하게 또 표현은 못 하겠어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말재주가 없어서. 그래서 나는 어떤 세컨 잡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조금 해보고, 내가 평생 돈도 벌 수 있으면서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할 때 굉장히 큰 즐거움을 느끼고 그게 돈벌이도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많이 좀 하게 된 그런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지금 회사 일이 아니면 본업으로 하고 계신 일이 재미있으신지, 세컨 잡을 또 갖게 된다면 어떤 거를 또 하실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조금 곰곰이 또 해보시면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두 분 만나서 촬영을 했고, 요번 주는 일단 잡힌 촬영은 없고, 다음 주에 이제 세 분 정도 촬영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분들 이제 촬영 준비 조금 하고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질문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머니맵 채널 PD님들이 좀 써주시기로 했고, 근데 또 PD님들이 써준 질문지만 그냥 받고 나가서 인터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인터뷰에 대해서 조사도 조금 해야 되고, 저도 그분들 뭐 책도 좀 읽고 영상도 좀 보고 해야지 조금 더 이제 좋은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음 주에 3분 정도 촬영하기로 한 거 이번 주에 조금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분들 2분이랑 또 다른 한 분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조금 주워 듣고 와서 재밌는 거 있으면 공유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사연이 하나 도착을 해서, 사연이 많이 오고 있진 않습니다. 예전에 강과장 채널에다가 사연을 받았을 때 사연이 쏟아졌는데, 상주씨 채널은 다들 좀 부끄러움이 많으신지, 아니면은 아무래도 구독자 수가 좀 적다 보니까 사연의 양이 비례해서 적어지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사연이 많진 않지만 또 하나 도착을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 과장님 안녕하세요. 26살 입니다. 강 과장님이랑 유자씨 영상이랑 인스타 올릴 때마다 꼬박꼬박 열심히 좋아요와 태그를 올리곤 하는 애청자입니다. 스터디언 채널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강 과장님 원룸 때부터 봐왔으니까 벌써 약 3년 정도가 되어가네요. 그동안 저는 2번의 퇴사와 3번의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 졸업생이라 빠른 취업과 조금 모은 돈이 있지만, 지금은 그 모은 돈이 큰 돈이 아닐 뿐더러 저한테 조금은 투자하고 공부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26살인데 벌써 3번째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거면은 좀 자주 옮기시긴 한 것 같네요. 저는 제가 전공한 분야에 대한 큰 관심도 없었고, 단지 취업이 잘 될 거라는 부모님의 조언에 따라 졸업과 취업을 했습니다만, 관심이 없으니 적응도 못하고, 가장 큰 문제점인 몰라도 잘못 물어본다는 그런 저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의 문제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종종 상담을 받아왔지만 2번째 회사 퇴사할 때 즈음에는 정말 내가 ADHD인가? 내가 진짜 사람들이랑 못 어울리나? 그만큼 내가 딸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퇴사를 했습니다. 정말 그때 그 회사 1년은 지금 와서 이야기하지만 다시 입대한 것 같은 느낌과 같았습니다. 굉장히 또 빡셌나 보네요.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가로 열고 일상 블로그 꾸준히 업로드 중. 그래도 이제는 3개월쯤 되니
다시 뭔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추씨로 라디오 진행하시면서 나도 라디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근래 유튜브도 진짜 엄청 많이 보다 보니 영상 편집이나 컨텐츠 관련 쪽으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행도 좋아하기도 하고, 곧 제 물건도 공모전 수상작으로 나온다고 하니 이런 쪽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마을 사업 같은 거 참여자로 하다가 내 거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미래 몇 년 뒤 내가 무슨 모습일까 하는 상상 및 목표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와서야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게 되네요. 그냥 뭔가 저를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저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어요.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성격이지만, 지금은 사람이 무섭다까지는 아니지만 참 마음이 무겁고 어렵네요. 친구라 해도 정말 제 모든 걸 내려놓고 말할 만큼 친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한편으로는 누군가 내 이야기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글 진짜 정리 잘 못했는데 이렇게 쓰면서 제 마음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강과장님. 월요일 아침부터 찡찡거리는 한 취준생 백수의 이야기를 들으시느라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일단 소중한 사연 너무 감사드립니다.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목 아프네. 일단은 뭔가 요즘에 조금 취업 준비하면서 3달 정도 또 쉬고 계시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뭐 이렇게 조금씩 늘어지고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첫 회사 그만두고 한 2달인가 2달 반인가 이제 놀다가 다시 취업을 했는데, 뭐랄까 그냥 쉴 때는 그냥 조금씩 그냥 가끔씩은 아무 생각 없이 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쉬면서 사실 좀 불안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은 뭔가 하고 싶다는 의욕이 안 들거든요. 그냥 뭔가 하긴 해야 될 텐데 내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경제 활동도 해야 되니까, 근데 뭘 해야 될까? 아니면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사실 안 들면 사실 더 불안해지고, 과거에 저도 그랬었는데, 이게 한 2달 정도 놀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이제 걸리는 데까지 드는 시간이 아마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거고, 제가 그리고 첫 회사를 그만뒀던 거는 뭔가 일이 너무 많기도 했었고, 여기서 내가 계속 열심히 한다고 내 몸값을 올리는데 조금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했을 때 돈을 더 잘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나 업종으로 좀 이직을 하자, 뭐 이런 생각으로 퇴사를 좀 했었던 건데, 결국에는 똑같은 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3개월 쉬시면서 여러 가지로 좀 자신감도 많이 없어지셨을 거고, 마음도 좀 무겁고 그렇게 하실 텐데, 그냥 또 좀 쉬시다 보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26살이니까 뭐 이것저것 좀 더 해보셔도 충분히 이제 괜찮을 나이죠. 제가 처음에 취업하고 한 10개월인가 다니다가, 아니다, 한 4개월인가 5개월인가 하여튼 진짜 조금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못 해먹겠다. 맨날 밤새고 맨날 회사에서 자고 맨날 주말 출근하고 그렇게 몇 달 동안 하다 보니까 이건 진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입사하자마자 아마 제 기억으로는 5개월째였나 아니면 10개월째였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도망쳤습니다. 고향으로. 회사의 감독님한테는 갑자기 어머님이 쓰러지셨다라고 좀 뻥을 치고 도망을 쳤는데, 뭔가
그만두면은 이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뭔가 뭐랄까 새로운 시작을 좀 하기에는 굉장히 늦은 나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가 아마 26인가 7인가 그랬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한없이 어린 나이였다. 뭘 해도 정말 할 수 있을 만한 나이였고, 그리고 제가 첫 퇴사를 했을 때가 29살 여름이었는데 6월달이었는데 그때도 저는 스스로가 굉장히 나이가 많고 뭔가 다른 시작을 하기에는, 원래는 제가 애니메이션 회사를 다니다가 게임 회사를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아, 너무 늦은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이제 안 갔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나이였고 충분히 괜찮았는데 근데 사실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제가 조금 더 한 10년 좀 넘게 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26살이시면 좀 더 이것저것 해보셔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주변에도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빨리 찾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빨리 찾는 것보다도 진짜 조금 확실하게 내가 진짜 뭘 좋아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진짜 확실하게 찾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진짜 좋아서 했던 일이라고 해도 하다 보면 또 싫어질 수도 있고, 회사 생활로 하다 보면은 이제 너무 힘들고 하니까 또 싫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찾는 것보다 좀 늦더라도 제대로 찾아야 되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취향이랄 게 생기기 되게 힘든, 보통 공부만 하니까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좀 늦게라도 제대로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26살이신데 3번이나 취업 준비를 참 하고 계시다니, 어쨌든 용기가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보통은 뭔가 좀 내가 하다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도 막상 퇴사하기 사실 그렇게 또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그리고 계속 뭔가 도전을 하고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만 봐도 좀 잘 되실 가능성이 많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들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한편으로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라디오의 장점이 아닐까. 사연 받고 하는 게 누군가한테 다 털어놓고 싶을 때가 또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한테도 말하기 힘든 그런 좀 약간 부끄러운 내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털어놓고 나면 좀 시원해지는데, 사실 털어놓을 만한 데가 거의 없죠. 저한테는 마음껏 보내주셔도 된다. 제가 익명 보장 다 해드리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진짜 확실하게 익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에다가 익명을 좀 보장해 달라고 써주시면 제가 실수로 그 메일 옆에 이름이 뜨거든요, 같이. 그걸 읽는 일은 또 없을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정신과를 한 1년 넘게 다녔을 때가 있는데, 되게 좋았던 게 뭐였냐면, 그 누군가한테 저는 한 2주마다 한 번씩 상담을 받으러 갔던 것 같은데, 누군가한테 나의 진짜 이런 모든 쓸데없는 생각들과 남들에게 죽어도 말하기 힘든 그런 생각들을 그냥 다 이렇게 털어놓는 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럼 그 말을 들으면서 저의 그런 생각들이나 저의 행동들을 뭔가 평가한다기보다는 정신과 선생님들이 그냥 듣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거에 대한 이제 의견을 조금 내주시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또 힐링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 상추씨 영상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정신과 상담이 좀 필요하다,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현재 상태가 힘드신 분은 없으셨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한 번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편견이 있었어가지고 정신과를 가는 게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괜히 내가 정신과를 간다고? 약간 나 좀 이상한 건가? 아니면 정신과 가면 막 그런 것도 들었었거든요. 무슨 기록에 남아가지고 이직할 때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뭐 별로 그렇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딱히 기록에 남거나 뭐 그런 걸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도 뭐 이직을 했고 프리랜서긴 하지만은 그래서 진짜 힘드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을 더 읽고 싶은데 사연이 똑 떨어지는 바람에 더 이상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댓글 읽어드리는 거를 또 굉장히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조금 읽으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수정님, 어제 틀고 잤는데 잠들어서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네. JIOK님, 저도 최근에 성인 ADHD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용한 ADHD여서 평생 모르고 지나갈 수 있었는데 미디어에서 나오는 환자들과 제가 너무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확인이나 받아보자 하면서 정신과 갔는데 그냥 맘 편하게 검사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또 검사를 받을 수가 있군요. 성인들도. 저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집중력이 너무 짧아진 걸 많이 느껴서. 근데 진짜 ADHD면 어떡하지?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뭔가 또 판정을 받아버리면 그거대로 또 슬플 것 같은데 한번 저도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네, 박성열님, 예전에 라디오 때 배경음 깔고 하신 것도 좋았는데 한 번씩 넣어주세요. 예전에는 제가 라디오 할 때 배경음을 이렇게 좀 살짝 깔아봤는데 요즘에는 안 넣고 있긴 하거든요. 한번 넣어볼까요? 오늘 영상은 한 편집할 때 한번 넣어볼 테니까 그냥 목소리만 있는 게 좋은지 아니면 배경음악이 좀 잔잔하게 깔리는 게 좋은지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MJ님, 강과장님이 시간적 여유가 생기시니 상추씨도 그렇고 강과장 채널도 그렇고 영상을 좀 더 자주 볼 수 있어서 저는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시간 아무래도 여유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생겨서 근데 프리랜서로 일하는 업무 시간 자체는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해야 될 공부들이 좀 있거든요. 책도 좀 읽어야 되고 그 시간이 조금 이제 많이 들어서 저는 이제 조금 똑똑한 사람이 좀 되고 싶다 이런 욕망이 좀 있긴 한데 막상 이렇게 책을 강제로 읽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힘드네요. 책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뭐라고 읽어야 되지? 자부대부 킴인가요? JAVDEV 네, 킴님, 항상 영상 너무 좋아요. 이직 준비하며 좋은 곳으로 이직하신 강과장님의 좋은 기운 얻길 바라며 오늘도 즐겁게 청취합니다. 네. 박 실장 박여사의 요리조리. 네, 아이디가 되게 멋지시네요. 밤에 듣다가 잠들면 남편이 살포시 꺼주더라고요. 살짝 강과장님 목소리를 질투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저의 또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직전까지 다른 남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면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아무쪼록 잘 원만한 해결 바랍니다. 네. 황미숙님, 이건 조금 예전 라디오 영상에 달렸던 건데 얼굴을 공개하면서 유튜브 하는 것 자체가 진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모습에서 잔잔한 감동을 받아가네요. 잠시 잊고 살던 신혼 때의 나의 모습, 남편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껏 살아온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혼자 살다가 가정을 이루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특별한 컨텐츠인 것 같아요. 아이도 키우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소시민의 살아내는 모습들을 계속 보고 싶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흠야링님, 라섹하고 덕분에 버텼어요. 지금도 암막 커튼 쳐놓고 누워서 듣는 중. 라섹을 하셔서 영상 컨텐츠를 못 즐기니까 제 또 라디오를 들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안나와 백호님, 듣고 있으면 편안해지는 목소리예요.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다코스TV님, 강과장님 목소리로 제 사연 읽어주셔서 영광이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전에 일하면서 청취했습니다. 두 번째 사연자분 정말 대단한 의사 선생님이시네요. 암 판정받고 돌아가신 아버님 사연에 저도 부모님 생각이 났네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선생님. 강과장님 소소한 일상 공유도 항상 감사드리고 하시는 일 적당한 긴장감과 부담감이 강과장님을 더 큰 인물로 성장시키리라 100%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다코스님이 그 메일을 정말 사연 메일을 보내주시고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머니맵 채널에도 인터뷰 요청을 또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유자씨 통해서 메일 보고 찾아보니까 여기저기 굉장히 유명한 채널에 엄청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사임당님 채널도 나오셨었고 램고님 채널도 나오셨었고 그래서 아마 유자씨 지금 회사에서 검토 중인 것 같은데 같이 또 한번 촬영했으면 재밌겠네요. 아까 또 그분입니다. 자부대부킴 이렇게 읽는 게 맞나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읽어볼게요. 댓글 읽어주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댓글도 읽어주시는 그날까지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상주씨 라디오 컨텐츠 자주 올라와서 요즘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계인 두소노님, 외계인 평점이 엄청 안 좋던데 알바신가? 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어제였나 하여튼 그제 올렸던 영상에 외계인을 보고 왔는데 너무 재밌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제가 했는데 평이 안 좋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알바냐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그런 알바가 있나요? 근데 알바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지? 돈을 받고 좋은 댓글을 써주는 건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신다면 누가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부업 좀 해보게. 댓글 알바는 아니고요. 저는 제가 순수한 감상을 남긴 거고요. 프라우들리 싱글님 맞나요? 이렇게 읽는 거 제가 영어를 못해서 저도 제가 잘 때 들으려 영상 만들어요. 혼자 만들고 혼자 듣는 영상이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라디오 콘텐츠 만들고 저는 이제 제 목소리가 잠이 잘와서 제가 혼자 듣는다 만들어 놓고 이런 이야기를 또 했는데 이분도 비슷한 상황이신가 봐요. 유튜브를 하시는 분인가? 잠시만요. 들리 싱글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군요. 영어로 제목을 많이 달아주시는 것 같은데 쇼츠도 많이 올리시는 것 같고 최근까지도 계속 2주 전에도 올리셨는데 유튜브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조금 컨셉을 좀 더 확실하게 잡고 또 하시다 보면은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성과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워킹맘 은밀한 취미생활. 안녕하세요. 현재 유방암 때문에 항암 중이라 불면증이 있는데요. 상주씨 라디오 들으면 진짜 금방 잠이 듭니다. 요즘 자주 올려주셔서 잘 때마다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방암. 저도 댓글을 달았었는데 잘 치료 받으시고 좀 건강해지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어쨌든 제 컨텐츠 때문에 불면증을 조금
잘 이겨내고 계신 것 같은데 너무 정말 너무너무 뿌듯하고요. 네. 누군가에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정말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엄청난 또 행복감이 또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상주씨 주변에서는 상주씨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야 그거 뭐 조회수도 안 나오고 뭐 하는데 왜 하냐, 돈도 안 되는 거 뭐 그거 맨날 1시간씩 2시간씩 찍어가지고 올리냐, 뭐 이런 얘기 또 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정말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로만 보자면 사실 뭐 최저시급도 안 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묘한 저만의 만족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만의 약간의 성취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댓글 볼 때마다. 그리고 정말 잠을 편하게 잔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 잠을 편하게 잘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이거는 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놀라운 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뭐 이 정도 읽어보면 될 것 같고, 한 50분도 넘게 찍고 있네요. 이 정도 해서 마무리를 좀 한번 해볼 거고요. 오늘은 또 녹음이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저번 영상인가? 찌직거려가지고 너무 또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네, 오늘 영상은 녹음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또 참 못 이루고 이 멘트까지 듣고 계시는 분은 많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들을 수 있겠지만은, 저도 지금 이제 2시 30분인데 후딱 편집해서 내일 예약 걸어놓고, 그리고 내일은 또 유자씨가 출근을 하는 날이어서 저는 또 내일 제 채널 영상들 이제 조금 시간이 생겨서 주 2회 영상을 업로드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 또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또 이게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또 어렵습니다. 그래도 또 꾸준히 또 해봐야겠죠? 네.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